1번 망토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9패인지 6패인지, 현 썸이나 짝사랑, 현 연인뿐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분 사이에 있었던 과거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소드 2번 펜타클 페이지, 소드 페이지가 나온 걸 보면 과거 인연분들이나 과거 썸이시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면 소드 2번이 첫 장에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뒤에 소드 페이지 그리고 펜타클 페이지 뭔가 시작하는 의미의 카드가 나왔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9패와 관련되지 않은 분들은 나가셔서 다른 카드를 뽑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일단 두 사람은 헤어질 당시에 소통이 굉장히 단절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상황에서 헤어졌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또는 둘 중에 한 사람의 어떤 회피성 행동으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졌다 라고 보여져요.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자꾸 미루고 서로 간의 불편한 주제에 대해서 좀 피하고 침묵하고 냉전이 좀 잦았을 확률이 높거든요. 또는 반대로 그냥 이 말을 하면 서로가 다칠까봐 상처를 주기 싫어서 말을 꺼내지 않았는데 자꾸 한 사람은 이 답변을 요구하려 하니까, 이 답변을 들으려 하니까 차마 내 입으로는 말 못하겠다 싶어서 자꾸 침묵을 하고 회피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펜타클 페이지가 나왔다라는 건 두 분 사이에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둘의 관계에 있어 그 현실적인 문제가 우선적이지 않았을까. 뭐 진로라든지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두 사람을 만나는데 현실적인 변수가 중요했을지 모르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만남의 속도나 횟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려지고 줄어들었을 것 같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났던 사람들이 막 2주에 한 번 만난다든지 연락 빈도수가 굉장히 줄어든다든지 표현 자체가 줄어들었던지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썸 같은 경우는 그냥 표현이나 연락하는 게 좀 서투른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쪽에서 간혹 좀 성격이 급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나는 거길 따라가지 못하는데 해서 그냥 나는 여기서 이 사람 속도를 맞춰주질 못하겠다 싶어서 정리가 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분 사이에 특히 연인분들 말이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어쩌면 관계가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나 오해의 소지가 많은 말들을 좀 하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톡톡 쏜다든지 세게 한다든지 오해를 부르는 그런 표현들을 자꾸 했다든지. 그리고 또 소즈 페이지는 이별을 했는데도 어쩌면 계속해서 좀 훔쳐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결정적으로 헤어진 이유에는 현실적인 부분과 소통의 균형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둘 중에 누군가는 회피를 하게 되고 그 회피가 누적되면서 서로의 마음을 좀 접기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결국에는 그 헤어짐 직전이나 그 당시에 이렇게 말로써 서로를 아프게 하며 끝나지 않았을까 하고, 그리고 연락이 끊긴 것도 어쩌면 그냥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연락을 끊거나 이별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별 당시에 겉으로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행동을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미련이 강하게 남은 모습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던 게 맞는 건가?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했었나? 내가 너무 방어적이었나? 이런 것들이 약간 후회로 남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상대방의 성향이나 성격 그리고 연애 스타일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약간 이분들이 극단적인 모습들이 보여지네요. 일단 소드 10번은
한번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 일으키는 힘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나 오늘 좀 기분 안 좋아. 오늘은 그냥 혼자 있고 싶어 라든지 서로 다툼이 있다면 그 다툼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좀 미비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같이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대화로 풀고 서로 서운한 게 있으면 좀 대화로 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회피하는 모습들이 아마 굉장히 서운하게 느껴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번 싸우더라도 뭔가 끝장을 보려고 하는 듯한 그런 극단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을 수 있어요. 잠깐 말싸움 했는데도 하루 종일 대꾸가 없다든지 뭐 며칠 있다 연락이 닿는다든지 참 정말 이런 분들을 만나셨다면 여러분 속이 아니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펜타클 기사가 나온 걸 보면 이분들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좀 성실하고 꾸준한 루틴형의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본인의 말이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속도는 느리지만 내가 마음을 한번 주면 좀 책임감을 확실히 느끼시는 분들이신데 표현보다는 행동이나 실질적인 모습으로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분들이라서 직접적인 표현을 해주길 바라는 분들은 약간 서운한 감을 느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내가 이 사람이다 정말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 내 모든 걸 다 주려고도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요만큼의 뭔가 변심이라든지 좀 마음이 식었다든지 약간의 서운함이 느껴지면 팽 하고 이렇게 토라져 버리는 잘 삐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다 킹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겉으로는 굉장히 침착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감정 기복이 좀 센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좋을 땐 굉장히 잘해주는데 또 못할 때는 또 엄청 못해주거든요. 어떨 때는 저 인간 막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나 스스로가 감정 컨트롤을 했어야 됐다. 때로는 이 사람이 좀 기분이 안 좋은 날은 내가 감정 쓰레기통 같은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불만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맨날 어떻게 들어주지? 그래도 좋아하니까 참고 다 들어준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한다고? 이랬을 수 있어요. 내가 힘든 걸 말하면 또 잘 받아주지 않아요. 이 사람도 스스로는 또 감정 쓰레기통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을 해보면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좀 여리고 약한 사람이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현실주의자에 가까운 분위기는 한데 감정이 너무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내 마음처럼 쉽지 않게 연애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만나는 사람을 좀 외롭게 하는 스타일이고 좀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 여러분이 갑자기 왜 생각이 나고 요즘 따라 왜 자꾸 떠오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간단합니다. 러버스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에게 어떤 이성적인 강한 끌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는 뭐 최근에 이별을 실패했다던가 뭐 썸이 실패했다던가 그러다 보니 좀 비교 상대가 있었는데 약간 여러분이 그래도 그때 얘는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라는 생각들, 여러분의 어떤 배려나 이런 것들, 자기를 챙겨주고 사랑해줬던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첫 장부터 러버스라면 약간 후폭풍이 굉장히 강하게 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어쩌면 여러분만한 사람을 만나기 힘든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정의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과거의 어떤 서로의 오해나 서로 배려하지 못했던 어쩌면 본인이 후회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배려를 하지 못했나? 또 뭐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균형 잡히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나 만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되돌리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도 강하게 느껴져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서로가 만나면서 균형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다면 다시 만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에 소드 8번이 나와서
스스로는 지금 묶여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 뭐 현실적인 부분이라든지 성격적인 부분이라든지 본인이 뭔가를 크게 잘못했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이런 부분에선 절대 바뀔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걸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사람이라던가 죄책감이나 뭔가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냥 생각에 잠겨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리를 해보면 감정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머릿속에 옳고 그름, 우리가 다시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떤 옳고 그름을 반드시 따져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멈춰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을 통해서 재회 가능성이나 연락운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펜타클 7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여러분에게 뭔가 달려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건 언제 연락할지는 본인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마음 정리를 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잠깐 관찰하고 기다리고 뭔가 스스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는 그런 시기가 있겠다. 그러니까 뭔가 신호를 좀 기다리는 모습도 약간 보여질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시작했을 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 마법사 카드가 두 번째 나왔다라는 건 뭔가 계기만 생긴다면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한다던가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좀 티내려고 할 상황들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톡이 온다든지 뭐 SNS나 카톡 상태 메시지를 막 쳐다보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몰래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만약에 생각이 있으면 나한테, 그러니까 본인은 못하겠고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오게끔 유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거나 됐어, 내가 먼저는 절대 안 해, 이런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면 어쩌면 이분들이 즉흥적으로 급발진식으로 한번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런 연락들이 굉장히 들쑥날쑥할 수가 있거든요. 초반에는 굉장히 뭔가 뭐래도 당장이라도 제외하고 당장이라도 어떤 관계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즉흥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 감정을 충족하게 되면 다시 또 식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연락운도 충분하고 재회운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런 연락운이나 재회운이 길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연락이고 재회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이 사람과 재회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진짜 내 성격상 저는 못 기다려야 하시는 분들은 먼저 연락을 하셔도 좋겠지만, 그래도 나는 정말 자존심 상해서 먼저 연락할 수 없어요 라고 한다면 기다리시면 알아서 연락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연락이 왔을 때 뭐 크게 부담 없이 연락을 받으셨으면 좋겠어. 너 나랑 재회하려고 연락했구나, 너 나랑 다시 사귀어 보려고 연락했구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도 물에 불 탄 듯 술에 술 탄 듯 연락 왔어? 이렇게 편안하게 나가셔야 돼요. 마치 네 연락을 기다렸는데 올커니 이제 연락 왔어? 아싸,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쩌면 또 중간에 발을 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얼마만큼 이번 만남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좀 꾸준하게 지켜보셔야 돼. 그렇게 재회를 하더라도 하셔야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번 연꽃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두 사람의 과거 이슈는 어떤 게 있었는지, 구패인지 뉴패인지, 그리고 현 썸이나 현 연인분들인지 짝사랑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템퍼런스 운명의 수레바퀴 데스카드가 나온 걸 봤을 때는 9패일 확률이 높겠습니다. 과거 인연분이나 과거 썸이실 것 같거든요. 일단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서로의 감정의 속도나 온도차가 좀 컸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균형과 상대방과의 합을 좀 찾으려고 하셨던 것 같고, 상대방은 어느 순간부터 약간 관계를 좀 조율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쩌면 제너럴이기 때문에 이 반대가 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발전시키는 마음의 속도가 달랐는데, 한 사람이 좀 너무 급했고 한 사람은 그 급한 마음이 좀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좀 피로감이 좀 누적된 듯한, 그러다 보니 거기서 오는 그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마음을 좀 미루려고 하시는 분 상태에서는 관계 진전을 좀 미루거나 자꾸 조금만 기다려줘 이렇게 좀 타협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 좀 얘기를 좀 미루거나 피하려고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나 과거 썸의 경우 관계가 어느 정도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자꾸 진지한 만남으로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현실적인 핑계를 댔다든지 어떤 뭐든 좀 핑계를 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런 것들이 자꾸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만났다 헤어지는 거, 또는 어떤 분들은 제가 봤을 땐 스킨십까지 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썸인데도. 그리고 과거 인연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안 좋았던 감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실수라든지 서로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됐던 모습들, 서로 했던 약속들, 이런 것들을 어기면서 이런 반복되다 보니까 어쩌면 단순하게 성격이 좀 안 맞아. 연락 문제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단순하게 그런 부분이 자꾸 반복되니까 진짜 좋을 땐 좋은데 싫을 땐 너무 확 싫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타이밍적으로 주변의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서 두 사람이 뭔가 마음이 식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외부적인 건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이나 취업이라든지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불만들이 좀 증폭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현재 마음에서 그때는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자기 방어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엔 데스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는 우리는 이제 끝내야 서로가 성장하겠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각자의 갈 길을 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내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별 단계로 가는 게 마치 운명처럼 짜놓은 것처럼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뭔가 판을 우리 짰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별 당시의 감정에는 겉으로는 좀 담담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절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이게 아닌데 우리 그래도 지금까지 만나왔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재고해볼까? 아니면 그냥 또 끝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감정들이 동시에 들다 보니까 미련도 남고, 한편으로는 후회도 남고, 한편으로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제대로 감정 정진을 하고 끝내지는 못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갑작스러웠어요. 두 사람의 이별은 반복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게 헤어질 정도의 일이었나라고 그 이별 당시에는 아마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이나 성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펜타클 10번이 나온 걸 보면 굉장히 좀 안정적인 분이시네요. 아니면 내가 불안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만남을 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적이거나 가족을 좀 중요시 여겼다던가,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아니신 분들은 좀 본인의 커리어나 이런 것들에 좀 집착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뭐 결혼 얘기를 하셨던 분은 난 아직 좀 돈을 버는 게 우선이다.
좀 재정적인 부분에서 좀 안정을 찾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또는 나는 일적으로 내 커리어를 조금 더 키우고 싶다, 지금은 좀 결혼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좀 충분히 만남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결혼까지는 가고 싶지 않았던 분들이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애도 뭔가 미래를 설계 가능한 사람과 연애를 하려고 하시는 게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나면서도 만약에 이 사람이 결혼과 적합하지 않다 이러면 단순히 그냥 마음만 있을 때 만나요. 근데 어느 순간 좀 정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만 좋아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뭐 회사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상대방의 주변 사람들을 좀 많이 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가족 환경이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이고 개인주의가 약간 강했을 수도 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이. 실패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 완벽주의자. 한번 결혼을 한다면 실패가 없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좀 어쩌면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좀 바라봤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펜타클 7번까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편이에요. 그래서 좀 말투도 약간 느릴 수도 있고 행동이 느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짜놨는데도 급한 사람들이 보면 쟤 왜 이렇게 여유가 있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거나 연애까지 이어갈 때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굉장히 느리다고 그랬잖아요. 감정을 키워가는 것도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굉장히 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은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속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아, 이건 나랑 잘 맞고 저건 나랑 안 맞네? 그래도 일단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저 사람이 내 마음속에 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좋은 모습들을 찾으려고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는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상 사귀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본인의 어떤 틀에서 깨지면 그때 조금 마음이 식어서 문제지.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려면 그 상대방 분들은 꽤나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나의 커리어라든지 외모라든지 나의 성격 같은 것도 좀 많이 이분 앞에서는 주눅들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앞에만 가면 자꾸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작아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 맨날 이 사람 만날 때 풀 메이크업하고 만난다든지 풀 장착하고 만나야 된다든지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한테 뭔가 마음이 없어져도 뭔가 쉽게 포기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막 버텨. 이 관계를 유지해. 그러면서도 스스로가 자체 테스트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땐 끝이야. 그러니까 어쩌면 이별할 때 보통은 이미 마음속에 헤어짐을 미리 생각하고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젠 안 돼. 나 못 만나. 이러면서 이별을 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속도나 이런 부분에선 좀 느리고 말로 잘 표현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사랑을 좀 증명하려는 연애를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입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면 지금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약간은 그냥 연애로만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한 번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갑자기 왜 생각이 나는지, 요즘 따라 왜 생각이 나는지 한번 현재 감정을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카드 나올 것 같았어. 왠지 소드 9번 카드. 약간 요즘 본인 현실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뭔가 불안한 심리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불면증이 왔다든지 좀 후회스러운 감정 또는 후폭풍 이런 것들이 왔을 확률이 높아요. 뭔가 죄책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할걸, 잘 타협을 해볼걸, 조금만 더 참아볼걸, 내가 지금 근데 연락을 하면 좀 민폐일까? 내가 끝내자고 해놓고 아니면 내가 힘들게 해놓고 내가 연락을 하면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펜타클 2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재요. 이건 신중에서 오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펜타클 2번이 나왔다는 거는 어떤 현실적인 변수가 본인한테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현실적인 이동수가 있었다던가 변화가 있었다던가 뭐 직장의 뭐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을 그만뒀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태가 조금 힘든 걸 보면 직장 생활이나 뭐 시험을 앞둔 분들은 시험이 떨어졌다든지 좀 이런 힘든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해요. 아니면 최근에 이별을 했다든지. 근데 그 이별 사유가 너무 끔찍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좋아해줬던 사람이 자꾸 떠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중에 상대방이 최근에 뭐 연애했었던 것 같은데 헤어진 것 같아요 라는 소식을 들었던 분들은 좀 짐작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비교를 해봤는데 얘보다 너가 난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뻔뻔스럽긴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월드카드가 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본인의 약간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야, 좀 얘는 그래도 완벽했는데 내가 그래도 결혼까지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오래 만나고 진지하게 만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라고 분명히 판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월드카드는 해외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혹시 두 사람 사이에 물리적 거리가 멀거나 뭐 해외와 관련된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만났던 분들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연락을 못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정리를 할 때는 깔끔히 정리하고 본인의 마음 있잖아요. 아, 내가 이게 진짜 진심인 건지 그냥 충동적인 마음인 건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건지 그 판단을 좀 확실히 내리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잠 못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마음은 충분히 남아 있어요. 근데 어떤 불안적인 그런 요소들 때문에 본인이 이런 상황들을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멀리에서 지켜보거나 SNS로 여러분들의 어떤 근황을 좀 체크하고 몰래 훔쳐볼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을 통해서 연락운이나 재회운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만두 5번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좀 자존심 싸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내가 먼저 연락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본인이 잘못했어도 먼저 연락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설사 그리고 여러분이 연락을 해와도 아마 되게 막 편하게 받아주진 않을 거예요. 속으로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서 막상 전화를 받을 때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냉랭할 수도 있겠다. 약간 본인이 센 척을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허세가 좀 있는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막 힘들면서도 안 힘든 척 막 이럴 수 있어요. 거기다 또 소드 9번 여기 또 나왔죠. 똑같이 나왔단 말이죠. 지가 아무리 센 척을 한다고 해도요. 결국에는 본인이 지쳐요. 그러니까 후폭풍이 세게 온다던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들하고 과거에 있었던 좋았던 그런 연락들을 좀 보면서 되새김질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메시지를 막 썼다가 지웠다가 막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그런 상태가 좀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뭐 연락을 바로 하고 싶은데 그 직전에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 펜타클 2번도 나왔거든요. 신기하죠? 이거 순서대로 같이 똑같이 나왔어요. 어쩌면 이분들은 본인이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벼운 연락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막 재회를 의미하는 다시 사귀고자 하는 진지하게 만나보고자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은 본인이 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만나자 이거보다는 그냥 뭐 잘 지냈어? 그냥 해봤어. 이런 어설픈 연락을 한다든지 만나더라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커피 한잔 할래? 뭐 이렇게 굉장히 가볍게 연락이 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재회운은 조건부로 보여집니다. 재회가 가능은 해요. 근데 이런 현실적인 어떤 변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마음이 그때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신 부분이에요, 두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이 연락이 왔을 때는 그냥 좀 반갑게 받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여러분까지 냉랭하게 하게 되면 이거는 물론 제외하고 싶은 분들 한해서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환하게 너무 오랜만이다, 너무 반갑다, 이렇게 연락해주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 이 정도로만 해주시면 아마 상대방이 자존심이 조금 내려가서 내 연락을 기다렸던 사람이니까 내가 좀 편하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신에 연락을 받던, 가볍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다 상관없어요. 다 상관은 없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관계성을 정립하려고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설프게 행동한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은 얘는 또 느리구나, 얘 또 생각하고 있구나, 여기서 내가 이런 애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이 사람은 그냥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결정을 일단은 그래도 근 6개월까지 본 거기 때문에 6개월까지는 뭔가 확정 짓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작정 상대방한테 여러분이 마음을 줘버리면 또 한 번의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3번 성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슈가 어떤 게 있었는지, 9패인지 6패인지, 현 썸이나 짝사랑 현 연인분들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황제 카드, 펜타클 기사, 그리고 펜타클 3번 카드가 나온 걸 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주변 사람들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과거 인연이라던가 또는 현 썸이나 현 연인 느낌보다 내가 모르는 주변 인물 중에 한 분이거든요. 같은 회사 사람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또는 최근에 알게 된 관계라든지 동호회 사람이라든지. 펜타클 3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조력자 카드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아는 데 있어서 중간 매개체가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또는 최근에 소개팅을 하신 분들도 가능하시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과거 인연분들이나 현 진지하게 오래 만난 현 썸이신 분들, 현 연인분들의 리딩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셔서 다른 카드를 뽑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의 감정을 잘 모르는 상태거든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일단은 황제 카드나 기사 카드, 이렇게 일방적인 인물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한쪽이 좀 리드를 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라든지 소개팅을 했어도 상대방이 지금 나를 리드하고 주도권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든지, 그리고 또는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내가 상대방을 따르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있어서는 규칙성을 깨서는 안 되는 힘든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최근에 좀 친해지려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단계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펜타클 기사는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지만 느리고 좀 표현이 무뚝뚝하고 느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어떤 제스처를 한다거나 플러팅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정말 모르겠는 사람이에요. 황제나 펜타클 기사나 조금 무뚝뚝하고 티를 안 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펜타클 3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직장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는 사람이거나 친구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사이라는 거거든요. 업무 관련해서 자주 본다든지,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겠네요. 내가 자주 가는 장소에 사장님이라든지 알바라든지 이런 형태의 관계인데, 그래도 좀 자주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좀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마냥 편하게 또 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람들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관계일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 사람하고 뭔가 교점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감정적으로 나한테 어떤 특별한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이렇게 전혀 느껴지지는 않지만 왠지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진짜 관심 1도 없으면 저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미미한 행동들을 또 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약간 헷갈린다, 또는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의 성격이나 성향, 그리고 연애 스타일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컴 6번 카드가 첫 장에 나온 걸 보면 이분들은 좀 정이 들어야 되는 타입이에요. 정들면 마음도 가는? 그러니까 자주 보면 정이 생기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계속 요즘 최근 들어서 접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매력을 느끼게 되고, 계속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 같고, 이래서 여러분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나 사소한 소소한 소통을 했을 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이분들은 그렇게 정이 들어가면서 관계를 키워가는 타입이다. 그리고 참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는데도 이 사람하고 같이 뭐만 하면 추억거리가 되는 거, 기념거리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 막 운명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다. 생각보다 굉장히 순수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완전 10번이 나왔다라는 거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너무 잘하려고 애쓰는 분들, 연애만 시작하면 상대방한테 막 올인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연애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막상 연애를 시작하면 잘해요. 잘하는데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게 좀 버거우신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일이 많은 분들, 내 일이 먼저거나 현실, 뭔가 나의 삶도 먼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뭐 워커홀릭이라든지, 그러다 보니 뭐 일과 사랑을 병행하는 게 있어서 약간은 좀 역부족이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연애를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 그래서 조금 다가가는 걸 두려워하는 타입이기도 해요. 근데 마지막엔 또 마차 카드가 나와요. 그치만 뭔가 목표가 생겼다 그러면 막 달려갑니다. 승부근성도 강하고요. 거기다 정보욕도 강해요. 일단 마음 정해지면 버겁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또 쟁취는 해야 되겠거든요.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그렇게 내가 뭔가 방향을 정하게 되면 직진해버리는, 그래서 연애도 이 사람이다 싶으면은 진짜 명확하게 그 방향성을 잡고서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뭔가 겉으로 잘 표현은 못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근데 이런 분들은 막상 연애를 시작해야 좀 적극적으로 하지, 그 전까지는 본인은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한 거였어? 그래서 답답해서 상대방이 먼저 고백을 해올 확률이 더 높은 타입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참 겉으로 봤을 땐 좀 냉랭해 보이고 무뚝뚝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다정다감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바쁜 현실이나 현실 고증이 있는 분들이라서 연애를 좀 쉽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거든요. 표현 같은 부분에서도 좀 절제하고 진지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결정되고 이 사람이다 싶었을 때나 행동으로 옮기고 책임으로 이 관계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뭔가 짝사랑하고 있다던가 썸을 타고 있는데 뭔가 애매하다, 이런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뭔가 여러분에게 관심도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 쌓고 있는 중이에요. 두 사람이 만나는 데 있어서 한 방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여러분이 왜 좋은지 한번 감정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좀 인기녀, 인기남이신가 봐요. 좀 사람들의 이목에 주목을 받는 분들이실 것 같거든요. 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일단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나보다는 잘난 사람이다. 우리 쉽게 말하면 저 정도라면 내가 떠받치고 만나지. 이런 관계? 굉장히 여러분이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사람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 본인도 빛나는 그러다 보니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이 사람과 연애를 하거나 같이 있고 뭔가 활동을 하면 이상하게 나도 뭐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펜타클 왕이 나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성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책임감 있고 신뢰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남자분들이라면 더더욱이 그런 거예요. 어쩌면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남자분이다. 그러면 나의 안정적인 현실적인 기반, 일하는 모습 이런 것들에 좀 반했을 확률이 높고요. 여성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스펙 이런 것들이 리스펙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진짜 멋있다. 와, 나라면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리고 뭔가 리더십 있는 모습들, 또는 결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가정적일 것 같다, 책임감이 강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 뭔가 미래가 좀 그려지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대화를 전혀 안 나누신 분들이라면 왠지 혼자서 그런 사람일 거다라고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보다 마법사 카드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여러분과 소통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티키타카가 잘 된다든지 성격이 잘 맞는다든지 연애 스타일이나 뭐 미래를 그려가는 목표 이런 것들이 잘 맞는 사람이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약간 존중에 가까워요. 여러분을 생각하는 게. 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호감적으로 느껴지는지, 이거는 일단 신뢰감도 있고요. 알게 모르게 강한 끌림을 자꾸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법사 카드가 나오고 진짜 높은 카드들이 많이 나온 걸 보면 상대방이 느꼈을 땐 여러분들이 나 이런 사람은 쉽게 만나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버거워하면서 마음껏 표현을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본인도 멋있는 사람이야. 황제거든요. 기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앞에 가면 내가 뭔가 조금 더 부족해 보이는 듯한, 어쩌면 외모에서 또는 말한 표현력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약간 리더십이 굉장히 강해요. 어쩌면 상대방보다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인지도가 좀 높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꿀리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네 옆에만 가면 꿀린다? 그리고 너를 만나면 왠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시선들? 어쩌면 그런 부분이 상대방한테는 불편한 것보다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쉽게 또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또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시도를 하고는 싶은데 주저할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을 통해서 고백운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자 카드, 여자 카드 이렇게 한 장씩 나왔거든요. 일단 정의 카드가 나온다는 건 좀 잽니다. 그러니까는 좀 자존심이 좀 보여지는 관계예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그리고 쉽게 다가가지 못하겠다. 한편으로는 지금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지금 쟤는 모습이라는 게 왠지 저 사람은 나를 안 볼 것 같고, 또는 내가 다가가자니 지금 용기가 안 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 나랑 진짜 잘 맞을지 모르겠고, 이 사람은 정을 쌓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정이 좀 덜 쌓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나한테도 아직까지는 뭔가 1%가 부족한 느낌인데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모습들이 뭐 연락 주기라든지, 뭐 만나게 되면 뭐 만남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계산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그게 바뀔 수는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어느 순간 얘랑 나랑 예를 들어서 차를 마셨어. 그전에는 서로 각자 계산하자고 했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또 사준대. 아니면 자꾸 밥을 먹자. 이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시작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소드 왕이 떴다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어떤 감정 섞인 이야기,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만남을 가지는 데 있어 너는 뭐 어떤 연애 스타일 좋아해? 뭐 이상형이 누구야? 어떤 사람이 싫어? 뭐 연애하면 가고 싶은 데가 어디야?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선을 살짝살짝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의 대화 내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그전에는 뭐, 야, 요즘 릴스, 뭐, 쇼츠 뭐가 유행하는데, 뭐, 그거 봤어? 요즘 연예인 누가 멋있지? 요즘 드라마, 너, 낯솔 봤어?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사적이고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걸 자꾸 물어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드 여왕이 떴어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상대방한테 더 적극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뭔가 여러분들이 더 친밀감 있게 대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상대방이 그걸 바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적극성 이런 것들을 보고 다가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좀 발전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서로 좀 재는 시간도 있고요. 그 재는 거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쟤도 나한테 감정이 있나? 그러니까 서로 혹시 이런 마음들이 혹여라도 이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이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진짜 특별한 상황들이나 이 1% 부족한 걸 채워줄 만한 이슈만 생기면 둘 중에 한 분이 무조건 저는 이성적 호감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분들은 연락 템포나 만남 빈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만 해주길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정을 쌓는다라는 마음으로 시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연락 같은 경우도 너무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좀 짧고 간결하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톡으로 모든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 만나서 굳이 할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쩌면 상대방을 좀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화할 게 너무 무궁무진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약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좀 뚝딱거리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톡에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면 막상 만나서는 대화할 게 없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리드를 많이 하셔야 돼요. 톡을 좀 오래 하고 싶다면 리드를 해야 된다. 상대방한테 질문도 많이 던지고 질문만 너무 받지 마시고요. 그런 노력이 서로한테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모르잖아요.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도 100% 확신하시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좀 연락이 뜸하다고 해서 아니면 왠지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안 온다고 해서 두 사람의 어떤 그 둘만의 감정적인 온도 있잖아요. 이걸 좀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가끔씩 살짝살짝 스킨십을 해본다든지 유머를 던져본다든지 그러면서 나도 저 사람한테 확신이 들게 되면 그때는 좀 여러분들이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한테는 1%, 그 1%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기싸움을 하는 것 같다, 좀 재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그냥 상대방을 칭찬만 해주셔도 상대방이 얘가 나한테 이렇게 칭찬하는 거 보면 분명히 나한테 약간의 마음이 있을 것 같기는 해. 약간 특별함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모분들은 시간이 필요한 관계예요. 어쩌면 지금 이분들이 여러분을 막 생각하고는 있어도 연애까지 발전하는 데는 한참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 사람이랑 그냥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사람 너무 좋아. 요 정도로까지만 가시면 조만간에 이분들에게 여러분에게 마음을 좀 표현해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3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4번 사과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은 일단 여러분을 생각하는 이 사람은 9패인지 6패인지 현썸인지 현연인인지 또는 짝사랑 대상인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사람 간에 있는 이슈, 주요 이슈는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컵 3번이나 완드 페이지가 나온 걸 보면
과거 인연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가셔서 다른 카드를 뽑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시작된 인물인 것 같거든요. 최근에 감정이 피어오른 관계. 그래서 현섬이라던가 사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최근에 좀 친해져서 이 사람이 괜찮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해서 리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짝사랑도 좀 짝사랑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사람의 이슈를 봤을 때는 약간 친구 관계 또는 모임, 자주 가는 장소, 학원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가 될 수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친구 프레임을 좀 씌운 분들이 갑자기 조금 최근 들어서 이상한 기류가 생겼다든지 친구에서 연인 또는 동료에서 연인 이렇게 바뀌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어쩌면 이분들은 여러분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좀 깨고 싶지 않다가 결국에는 못 참고 좀 표출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짝사랑의 상황에서는 뭔가 이 관계를 좀 깨게 되면 이 불편한 관계로 가기 싫어서 선을 좀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읽혀집니다. 그리고 감정이 이미 깊게 형성이 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컵퀸이 첫 장부터 나와 있다라는 거는 우리 사번분들이 굉장히 주변 사람들에게 좀 따뜻한 이미지, 배려를 잘하는 사람, 또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끌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주변 사람이 아니라 이분들한테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 뭔가 대화를 나누면 본인이 위로를 받고 있는 느낌?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은 지금 짝사랑의 경우 신호를 좀 가볍게 주고 있는 상태예요. 센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현썸이나 현 연인분들 같은 경우는 완드 페이지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미숙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왜 진전이 불타오르지 않지?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지금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얼마나 좋아하는지 궁금해서 그냥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천천히 친구처럼 편한 관계에서 연인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바로 이게 막 이성적인 관계로 막 꽁냥꽁냥 하기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짝사랑이나 현썸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막 직진하려고 하는 느낌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좀 알아가려고 하는 단계다. 뭔가 이제서야 불씨가 탁 하고 켜진 듯한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분에게 직진하려고 한다는 마음보다는 탐색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는 굉장히 재밌고 편한 그런 관계에서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넘어왔거나 선을 넘지 않으려고 뭔가 어색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쩌면 이 어색함을 좀 즐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상대방의 성격이나 성향은 어떤, 연애 스타일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힘카드, 여행자, 러버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겉은 굉장히 차분하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비춰질 것 같아요. 근데 감정적으로 굉장히 절제할 줄 알고 그러니까 외유내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은 속도를 맞춰주는 편이에요. 상대방의 속도를 감정을 좀 기다려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확신이 들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나의 확신보다는 상대방의 확신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상대방이 나한테 좀 적극적이고 이 사람도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마음이 있구나 이럴 때 조금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시려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딱 챙겨주려고 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보호 본능이 느껴지는 그래서 이분들이 남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호리호리하고 여성하신 분들을 좋아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는 귀여우신 분들 있죠.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좀 센 캐는 안 좋아하실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이 남자분들이라고 하면 뭔가 챙겨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분들을 선호하실 수도 있어요. 막 너무 우락부락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그런 사람. 그리고 바보 풀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즉흥적인 분들이에요. 모험심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어쩌면 이분들은 연애에 대한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마음이 가야 움직이는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위기감이 느껴지면 훅 하고 다가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또 모험심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 그러면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 타입이에요. 예를 들어 길을 걸어가는데 저 여자가 너무 내 이상형이야. 일적으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랑 너무 괜찮아. 근데 오늘 말고는 연락할 길이 없을 것 같아. 그럼 일단 물어봅니다. 후회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러버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뭔가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관계를 좀 오래 못 버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썸을 좀 너무 오래 탄다든지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겠는 애매한 감정이라면 마음을 또 확 접는 그런 습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착한 배려형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칫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여행자 카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좀 손에 안 잡히는 사람. 그래서 이성들이 봤을 때는 왠지 초반에 가벼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가벼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마음이 별로 없을 때는 한결같이 가벼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만큼 어떤 행동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나한테 진심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애매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분은 여러분에게 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럴 때는 김치국 마시지 마시고 이 사람은 그냥 친구로 지내야겠다. 아는 지인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혼자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타입이에요. 가끔은 나쁜 남자 얘기도 많이 듣는 유형이에요. 왜냐면 친절하기 때문에 잘 해줬어. 근데 나중에 상대방 입장에서 오해를 하고 마음을 키웠는데 어느 순간 선을 확 그어버리는 그런 타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설적인 애정 어린 말들이나 고백 이런 것들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꼭 굳이 그걸 말로 해야 돼? 이런 거. 약간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애매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이분들이 여러분이 왜 자꾸 생각이 나는지 이분들의 상황이나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소드킹, 완드 3, 그리고 스타카드 떴거든요. 자, 일단 소드킹은 좀 방어형이기는 하거든요. 티를 좀 안 내고 논리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일일기를 한다든지 정보를 좀 공유한다든지 좀 조력자 역할을 해주면서 이렇게 다가오시는 츤데레처럼 다가오시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니까 카리스마가 좀 있는 분들이야. 성격은 우유부단한데 소드키는요 절대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연애만큼은 조금 이 사람이 뭐 아니면 도인 그런 변수를 두시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완드 3번이 나왔다라는 거는 두 사람의 물리적인 거리가 조금 있다던가 나이 차이가 좀 있다던가 어쨌든 지금은 감정적인 거리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내적 친밀감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 썸이나 현 연인분들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적 친밀감을 먼저 깊게 쌓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열정적인 사랑을 지금 표현을 먼저 원하기에는 이른 시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짝사랑 같은 경우는 너무 표현을 현재로서는 잘 안 하다 보니까 직설적인, 직접적인 애정 표현이라는 거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나한테 보여지는 게. 그러다 보니 거리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마지막에 별 카드가 나와서 일단 이성적 호감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희망이거든요. 이 사람과 나랑 좀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작되신 분들은 어쩌면 되게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쩜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짜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던가 심적 거리가 좀 멀다. 내적 친밀감, 내가 아무리 친하게 지냈다고 하더라도 이성으로서 만나는 건 아직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로서 지냈을 때와 지인으로 지냈을 때와 이성적으로 감정을 키워가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쩌면 좀 조심스러운 단계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이 급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은 있지만 이성적으로 본인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썸이든 현 연인이든 아직까지도 탐색전에 불과하거든요.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연락을 하는 거고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귀자고 고백은 했지만 아직 두 분의 관계는 좀 더 깊어져야 될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짝사랑 같은 경우는 지금 거리를 두면서 자신을 통제하고 아직은 탐색전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분과의 만남은요. 정말 진지한 관계로 이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필요해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관계 흐름을 보면서 짝사랑이나 현 썸이신 분들은 고백 가능성이 있는지 현 연인분들의 관계 흐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별 카드가 첫 장에 떴어요. 여기서도 스타 카드가 떴잖아요. 확실히 희망의 불씨는 계속 유지를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나 뭐 연락이라든지 이런 소통 이런 부분에서 아마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뭔가 같이 함께하는 뭐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두 분이 좀 내적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수가 있겠다. 기회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지금보다 좀 더 가까워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펜타클 5번이 나왔다라는 건 두 사람의 접점이 약간 불안정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 썸이나 현 연인분들은 그러니까 두 사람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뭐 만남의 횟수라든지 연락의 횟수라든지 좀 이런 게 부족할 수 있어요. 연락은 잘 하더라도 만날 수가 없다라든가 좀 힘들어진다던가 아니면 뭐 현실적인 부분에 어쩔 수 없는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발목 잡히는 이런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 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둘 중에 한 분이나 서로가 내가 너무 이 사람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위축이 되고 연락을 계속 하는 게 좀 미안한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상대방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그럼 막 먼저 연락하기 미안하잖아요. 괜히 바쁜데 내가 신경 쓰이게 하는 건 아닐까?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연락하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그냥 힘내라. 밥은 먹고 하는 거냐. 화이팅 해라. 근데도 연락이 없다? 이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드 9번이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실망할 만한 모습을 상대방이 보여주지는 않아요. 이렇게 나무 하나를 들고 있다라는 건 내가 비록 현실적으로 지금 너한테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내려놓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 계속 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내 마음을 느낄 수 있게끔 계속 이어갈 거야. 그러니까 썸 같은 경우는요. 현실적인 걸 냉정하게 바라보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괜히 마음 급해져가지고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없어. 연락도 뜸하고. 솔직히 마음이 아직 이제 시작 단계고 탐색전인데 여기에서 너무 마음 급하게 가면 버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버겁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불만을 표하거나 이런 것만 아니라면 계속 끌고 가려고 유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백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확 어떤 반전이 와가지고 고백을 듣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작은 실천들이 모아서 나중에 서로의 이런 내적 친밀감이 깊어지면서 그때 또 확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리고 현 썸이나 현 연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두 사람의 관계에서 뭔가 힘들거나 무거운 그런
관계로 만들기보다는 친구처럼 편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어쩌면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아, 이제 시작했는데 왜 위기가 찾아와요? 이거는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만남을 가졌을 때 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럴 때 서로의 이렇게 어떤 충분한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 자, 그래서 만약에 좀 앞으로 좀 바빠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연락 같은 경우는 좀 짧고 명료하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나 상대방이 감정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위축되는 상황들이 온다면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 시간을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를 못 만나고 너하고 연락을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나 뭐 했다? 나 너무 즐거웠다? 이렇게 너무 목매는 스타일은 지금 이분들하고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썸이고 서로 감정 소통을 하고 현 연인이라고 해도 너무 상대방한테 기대거나 집착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역효과를 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우리 4번 분들 지금 두 사람은 충분히 가까워질 기회도 있고요. 위기도 찾아와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 존중하고 서로의 현실을 좀 이해해 준다면 아마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4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